사문서를 위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문서를 위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죠. 공문서에 손댔을 때의 처벌이 더 셉니다. 위조된 사문서보다는 위조된 공문서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비리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그 비리를 감추기 위해 공문서를 위변조한 사건이 일본에서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아베 신조와 그 부인 아키에 여사를 위해서 말이죠. 오사카부 토요나카시의 무소속 시의원이었던 기무라 나코토는 어느 날 길을 걷던 중 소학교 생도 모집 포스터를 보게 됩니다. 대충 지나가다 보면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일장기와 신사 모양이 그려졌다는 것을 관찰한 기무라 나코토는 이 학교가 극우 성향의 학교가 아닌지 우려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의 걱정대로 이 사학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중대 사태가 일어나면 천황에게 목숨을 바치라는 교육칙어를 아이들에게 읽게 할 정도로 군국 국수주의적 사상을 띤 학원이었죠. 게다가 이 모리토모 학원의 명예교장은 아베 아키에였습니다. 무언가 꺼림칙한 냄새를 맡은 기무라 나코토는 조사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밝혀낸 것은 사소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하나 깊숙한 곳에 숨어있음을 알아내게 됩니다. 모리토모 학원이 이 땅을 겨우 1억 3,400만 엔에 취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학교의 위치는 인근 전철역과 차로 3분밖에 걸리지 않는 초역세권으로 길 하나 건너 위치한 토지의 거래 가격은 무려 14억 2,300만 엔이었으며 이 땅의 원래 감정가도 9억 5,600만 엔에 육박했죠. 게다가 과거 다른 사학법인이 7억 엔에 이 부지를 사겠다고 요청했을 때 대한민국의 기획재정부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재무성이라는 부처에서 가격이 너무 낮다고 거절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겨우 1억 엔에 팔렸다니 이상하기 짝이 없었죠. 나중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해당 토지에 쓰레기가 많이 매립되어 있어 약 8억 2천만 엔을 공제해서 팔았다고 했습니다. 싸게 팔아줄 테니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는 알아서 처리하라는 개념이었죠. 그러나 이마저도 실비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매립된 쓰레기가 있기는 했는데 8,000제곱미터 남짓한 땅에 치우는데 8억 2천만 엔이나 소요될 만큼 물리적으로 매립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내용은 당초 기무라 나코토가 정보 공개를 요구할 당시 모리토모 학원의 원생 모집에 차질이 생길까봐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원생 모집에 차질이 있을 것을 걱정하기보다 쓰레기 위에서 뛰놀 원생들 때문이라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닐까요? 이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본래 오사카부의 규정상 유치원만 소유한 학교 법인에서 추가로 초등학교를 개설하고자 할 때 대출금이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충분한 자본금이 없으면 애초 관청에서 인가를 내주지 않았죠. 그러나 모리토모 학원이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하필 기준이 완화되었고 그 기준이 완화된 이후에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인가를 신청한 초등학교 역시 모리토모 학원 단 한 건뿐이었습니다. 총리 부인이 명예교장으로 있는 학교가 땅을 헐값에 사고 변명도 부실하고 인가도 쉽게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일본 중앙 정치계에서도 큰 떡밥이 되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관련 공무원들에게 사실관계를 추궁했는데요. 사가와 노부히사 재무성 이재 국장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하여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으니 기록은 신속히 폐기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아니 법카로 3억은 식당 영수증도 보관하는 마당에 국가 소유 토지를 매각한 기록을 함부로 폐기해도 될까요? 물론 안 됩니다. 일처리가 공정했는지 나중에라도 들춰볼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정한 기간 동안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말도 안 되는 해명을 들은 일본 시민단체는 바로 재무성을 고발했습니다. 야당 의원들도 이에 그치지 않고 아베 신조 총리에게 해당 내용을 알고 있냐며 질의했습니다. 아베는 모리토모 학원 문제에 대해 나와 아내가 관련돼 있다면 총리도 국회의원도 그만두겠다고 말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실제로 재무성이 일본 국회에 제출한 자료만 봐도 아베 총리 부부가 모리토모 학원에게 특혜를 주려고 개입한 흔적은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대충 시들해지고 유야무야 넘어가나 했는데 2018년 3월 2일 아사히 신문이 핵폭탄급 뉴스를 터뜨립니다. 바로 재무성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 그러니까 공문서를 조작했다고 폭로한 것입니다. 조작된 건수는 최소 14건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조작으로는 히라노마 다케오, 나카야마 나리아키 등 몇몇 국회의원들이 모리토모 학원에 방문한 부분을 삭제했고 가고이케 야스노리 전 모리토모 학원 원장이 아베 총리 부인 아베 아키에에게 여기는 좋은 땅이니 계속 진행해달라 라고 말한 부분을 삭제한 것이 꼽혔습니다. 아베 부인을 포함한 정치계에서 모리토모 학원의 뒤를 봐주었다는 부분을 조작해버린 것입니다. 공문서를 공무원이 조작한다. 그런 행위가 통하면 국민은 행정에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공문서 위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라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어 3월 9일에는 재무성의 한 공무원이 스스로 세상을 등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아카기 도시오라는 이름을 가진 그는 결제문서를 고친 것은 전부 당시 상사의 지시라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떴죠. 아베 정권의 최대 위기가 도래했습니다. 아소다로 재무대신은 이재국의 일부 직원이 고쳐 쓴 것이며 최종 책임자는 당시 이재국장이었던 사가와 국세청장이라고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지만 여론은 당연히 믿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막무가내로 버텼습니다. 야당이 아키에 여사를 국회로 출석시키라고 해도 들은 채 하지 않았으며 오사카 지부 검찰은 아베 부부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아래 사람들이 손타쿠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손타쿠가 무엇일까요? 직역하면 남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뜻이며 속뜻은 과잉충성 또는 윗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알아서 기어라 정도가 되겠습니다. 즉 휘하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아베 총리 부부와 친밀한 관계를 가진 모리토모 학원에 별도로 지시를 받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특혜를 몰아주고 증거를 조작했다는 것이죠.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긴 하지만 일단은 오사카 검찰의 설명이 사실이라고 쳐보죠. 그럼 재무성 관료들이 왜 공문 조작을 하면서까지 총리 부부의 편의를 봐주었을까요? 대한민국의 기획재정부
정부의 엘리트 공무원이 총집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 재무성 역시 엘리트 관료들의 본산인 것은 마찬가지이며 일본 관료 특성상 콧대가 아주 높을 것 같은데도 말이죠. 바로 내각 인사국이라는 기구가 신설되며 총리가 관료의 인사권을 과도히 많이 쥐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각 성청이 인사안을 만들어 총리 관저의 의견을 묻는 방식이었는데 현재는 내각 관방 산하 내각 인사국이 간부 후보자 명부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인사 절차가 바뀌어 총리, 내각 관방 장관 등 정치인들의 힘이 막강해지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손탁 후 과잉 충성이라고 결론을 내려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으면 꼬리라도 확실히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오사카지검 특수부가 2019년 사가와 노부이사 전 국세청장과 재무성 직원 등 10명에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확정해버린 것입니다. 아베 신조 역시 이 스캔들로 인해 지지율이 몹시 흔들리긴 했지만 2019년 4월, 11월 전국 단위 선거에서 연거푸 승리하고 2020년에는 아베노 마스크도 만든 뒤에 자신의 지병이 재발했다는 이유로 스스로 사임하기 전까지 무탈히 집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처벌받은 공직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세상을 뜬 공무원만 불쌍해졌죠. 그보다 더 불쌍한 것은 이런 비리를 목도하고도 여전히 그들에게 지배를 받아야 하는 일본 국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일해야 한다고 명시된 것처럼 일본 헌법에도 역시 비슷한 문구가 있습니다. 심지어 한술 더 떠서 일부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다 라고까지 말하죠. 즉 공무원들은 국가 원수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보고 일해야 합니다. 국가 원수에게 사적인 특혜를 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걸 감추고자 조작해서도 아무런 특혜도 문제도 없었다고 국민들을 호도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